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맞닥뜨릴 경우 누구든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어린 학생들이라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상황을 설정해 직접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박 객실에 학생들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는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학생들은 손잡이를 잡고 안내방송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립니다. 배 밖으로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오자 천천히 한 사람씩 배를 빠져나옵니다.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상황은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선박승선 체험장입니다. 위험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배웠어요. 지금은 체험이라 재밌지만 실제 상황이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아직 기억하시죠? 이곳에는 지하철 역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탈출하는지 그 방법도 배워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에는 버스와 자동차, 집안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위기 상황을 체험하면서 위기 대응 능력을 배웁니다.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을 기준으로 7개 체험 지역, 33개 코너, 98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체험 지역으로는 자동차 전복, 풍수해, 왕관기 등이 있고 모든 체험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회적 재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안전교육으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주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파주 양주 구간을 추석 전에 조기 개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여의도 업무지원센터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덕정 나들목 개선과 유휴지를 활용한 화물차 주차장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추석 명절 전에 개통해 고향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박지혜 국회의원이 의정부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기 북부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에 소극적인 의정부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후 의정부시 실무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동조합 등과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경기도청을 방문해 공공의료원 유치를 향한 22만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방문에는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과 지역 주민 등 약 30명이 함께했는데요. 강 시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 일부지사에게 직접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시는 지난 5월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는데요. 서명운동 참여 인원은 지난 8일 기준 22만 5,629명으로 양주시 전체 인구의 80%를 넘어섰습니다. 포천시가 오늘 19일 오전 10시 포천시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옛 육군단 부지 반환 및 기회발전 특구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육군단 부지 반환 사업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대한 포천시의 추진 계획 발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시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의견도 나눌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택지지구 10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을 노후계획 도시로 지정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108개 지역이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당장 사업성이 있을지부터 걱정입니다. 미리 살펴봐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도시계획 전문가를 통해 인천 노후계획 도시 정비의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인천시의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인천시의 주택 가격이 1기 신도시와 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추세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그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서 뭔가 인천시의 정비 사업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또 게다가 지금 현재 또 최근에 이런 공사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인천시의 재건축 정비 사업 수익성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후계획 도시 조성 이후에 기술이나 우리 사회 문화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예전보다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 내 교통 혼잡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부여하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노후계획 도시에서는 잘 충족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를 할 때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해서 노후계획 도시를 더 좋게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방안이 더 마련이 될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주민들이 각각의 노후계획 도시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도시가 우리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들어보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또 인천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천시의 전체적인 도시의 기능이라든지 또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노후계획 도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2031년부터 인천시가 인구수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 감소나 그리고 고령화가 본격화되게 되니까 앞으로는 인천시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기성시가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고요. 노후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은 용적률 상승과 같은 혜택을 주지만은 또 공공기여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성 향상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의 도시 환경과 정비 사업 여건을 고려를 해서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았습니다.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휴가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운행이 필수입니다. 운전 유의사항부터 사고대처법 전소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3일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인제 양양터널 안. 갑자기 한 버스가 고장난 듯 깜빡이를 켜고 멈추어 섭니다. 차선이 하나 막히자 곧이어 오는 차들이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터널 안 돌발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한 겁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서지 강원 지역의 지난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휴가철인 7월에서 8월의 월 평균 사고 건수는 연중 월 평균 사고 건수보다 19% 많습니다. 제주에서도 휴가철에는 월 평균 사고 건수보다 8.5%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에는 휴가지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 데다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행 시 피로와 졸음으로 인한 부주의, 호우로 인한 빗길 운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운전 중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는 2시간마다 가까운 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이동시킨 후 유고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트렁크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 후 가드레일 등 도로 밖으로 대피를 한 후 스마트폰으로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나 112 혹은 119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전방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올해 장마는 도깨비 장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난히 변덕스러운데요. 이처럼 해마다 복잡한 양상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다 보니 농작물 관리에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농작물 사전 사후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 먼저 사전 대책 알아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여물어야 할 과일들이 가지에서 떨어지고 자라야 할 벼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후 병해충까지 매년 폭우로 발생해왔던 피해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안 좋습니다. 도깨비 장마라 불릴 만큼 이번 장마는 강수량이 많고 집중호우에다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말 그대로 변덕스럽습니다. 유난스럽게도 폭우와 폭염이 나타나고 비가 그쳐도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탄저병 등 병해충 우려는 최고에 달했습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에 잔황포자를 형성을 하는데 이런 강우시에 잔황포자가 터지면서 포자 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연속 강우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 탄저병 발생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제 탄저병 방제에 꼭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고, 특징은 다르지만 매년 이어지는 집중호우는 농작물 관리에는 최악입니다. 도깨비 장마, 마른 장마, 긴 장마, 폭우 등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현재는 사전 대비가 최선입니다. 과수원은 웃자랑 가지는 자르고 해가 난다면 병해충 방제도 틈틈이 해야 합니다. 채소들은 지주를 세워 쓰러짐을 방지합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에서는 온도와 습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입니다. 비가 지속적으로 올 경우에는 과일 같은 경우에 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사 유입 때문에 이제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요. 물이 계속 차 있었다 보니까 뿌리 쪽에 그 수분이 과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지 과수원에서는 언덕처럼 흙을 쌓아 물이 흐르게 만들고, 논밭은 잡초 제거와 배수 시설 등을 정비해 역류를 막고 물 빠짐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전에는 반드시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배수로 인근 잡초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제거하여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온에 해마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집중호우까지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만이 하나의 농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던 인천 지역 전공의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기준 인천 지역 11개 수련병원 소속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541명 중 복귀한 전공의는 46명인데요. 이에 따라 나머지 495명에 대한 사직 처리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은 현재까지 한 건도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15일까지 처리해달라며 각 병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 신설되는 인천 뮤지엄 파크가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는 시립미술관과 기존 시립박물관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인데요. 인천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천 뮤지엄 파크 기본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이후 행정안정부 중앙투자 2단계 심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